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김정은의 침묵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소식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지금 침묵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전략무기를 목격한다. 곧 세상이 전략무기를 목격한다고 했는데 그 전략무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을 발사하지 않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왜 김정은이 침묵할까? 왜 강력한 대미 항전을 이야기하고 또 정면 돌파를 외쳤던 김정은이 왜 지금 침묵하고 있을까? 벌써 12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약 20일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 민족끼리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강력하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를 비방하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발사가 없는 것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번 미국의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표적 사살하는 걸 보고 김정은이 쫄았다, 아니면 바짝 긴장해서 지금 몸을 낮추고 있다, 또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에서 밝혔던 김정은 답방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문제, 또 철도나 도로 건설,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어디에서 오는 자신감? 도대체 김정은한테 그렇게 비방 중상을 당하면서도 왜 다시 김정은 답방 카드를 꺼내들고 왜 또 어떻게 자신감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첫 번째는 김정은의 침묵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의 답방 요구는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김정은을 답방을 요구하고 남북교류, 철도, 도로 건설과 같은 이런 호황된 이야기를 했다면 김정은은 아마 그 다음날 엄청나게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했을 겁니다. 왜? 되지도 않을 철도 착공식으로 하고 지구상이 없는 철도 착공식으로 하고 공사가 없는 것이 무슨 착공식이나 해괴망측한 철도 착공식이었다고 북한에서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절대로 김정은은 문재인을 비방 중상하고 욕을 할지라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처럼 김정은의 비위를 잘 맞춰주고 그렇게 비방 중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김정은의 하라는 대로 하는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만하고 김정은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정권이 탄생됐고 그 정부의 수장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또 왜 이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이번 총선에서 지기를 고대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은 바로 미국과 손을 떼고 자기들과 손을 잡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호울전 간판 밑에 들어오라는 것이 김정은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손을 긋고 자기 쪽으로 들어오기를 바랐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쪽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미 간의 균열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과 그 정부,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또 비방 중상했던 것,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쏘가면서 강하게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 압박이 먹혀 들어갔는지 신년사에 바로 김정은의 의도대로 문재인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줄 수 있는 한미동맹이 분열될 수 있고 한미동맹이 파괴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 배경, 그리고 어디에서 이런 배경이 나왔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는 미국과 가까운 것보다 친중 쪽으로 더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정은 답방을 요구한 것도 바로 중국을 통해서 김정은을 설득시키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좀 더 있으면 확인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위를 보면 10분 그러고도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장기 집권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이 총선에 달려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북한 김정은이 총선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나 아니면 SLBM 아니면 중성자탄이라는 무서운 핵무기를 또다시 실험하게 된다면 여당은 그야말로 풍지박산나게 될 것이고 문재인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걸 문재인이나 여당이 모르지 않죠. 그래서 총동원해서 중국을 통해서, 왜? 북한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전혀 절대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고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을 설득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남북관계를 위해서 중국을 통하든 미국을 통하든 김정은을 설득시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단지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핵포기, 비핵화를 위해서 김정은을 설득시켜야지, 자기 입지와 장기 집권 야망에 사로잡혀서 김정은을 설득시키고 그가 핵무기를 가지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든 거기에 대한 상관없이 오직 집권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걸 입증이 나듯이 문재인은 이번 신년사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고 북한의 핵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마치도 북한이 핵을 가져도 좋다는 뜻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로 중국과 손잡고 북한에 모종의 신호를 보내고 이번 총선과 장기 집권 야망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무서운 음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루 속에 송곳을 감출 수 없듯이 아무리 감추고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려고 해도 절대로 기만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이제 중국은 북한 김정은을 설득하면서 핵무기 발사, 핵무기 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4월 달에 있을 4월 15일이죠. 한국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총선 기간만이라도 절대로 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 관계가 깨지고 북미 관계가 깨지게 되면 중국은 그만큼 미국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북미 관계가 깨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다시 말씀드려 화용과 분노 시대로 돌아간다면 중국도 그만큼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로 나오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당분간은 김정은이 미사일이나 핵무기 실험을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김정은을 설득시키고 있고 외교적 통로를 통해서 또 중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북한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당분간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라는 주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의 이 요구 조건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정면 돌파는 중국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중국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제재 하에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 하에서도 사실상 북한이 밀수하고 중국을 통해서 밀수해가고 환족하는 것을 눈감아 줬습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는 눈감아 줬던 겁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을 보내줘서 북한의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채워줬던 것도 바로 중국입니다. 이런 중국의 요구 조건을 김정은은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부가 멸망하고 문재인 정부가 붕괴되고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하는 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4월 달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겠지만 미사일 실험이나 그것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절대 김정은은 문재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문재인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과 갈라서고 자기들과 손을 잡자는 것이지 결코 문재인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정은에게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문재인을 욕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김정은이가 달라졌냐 아니면
완전히 문재인과 갈라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북한 고위층의 내부 속을 들여다보면 절대 김정은은 문재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과 한국과 북한이 서로 손을 잡고 미국과 대적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해리스 미 대사가 KBS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는 핵 문제와 북한 비핵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의하에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바로 불쾌감을 바로 표출하고 일개 대사의 말 따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사는 그 미국을 대표하고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미국 대사의 말을 일개인의 말로 치부하고 연연하지 않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미국 주재 우리 한국 대사가 CNN과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미국 백악관에서 무시하는 일개 대사 따위로 치부한다면 한미 동맹 관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정서는 어떻게 되고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저는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개인 자격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고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의 대리인으로 여기 와 있는 고위급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해리 대사의 말을 일개 개인 취급하면서 무시해버린 듯한, 그리고 또 정면으로 불쾌한 감을 표출하고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에 독자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미국과 멀어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멀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아니라 미국과 갈라서려는 움직임이 청와대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통일부는 이미 말할 것도 없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원래 친북 좌파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김연철이 했던 이야기를 많이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단지 청와대에서 미국 해리스 대사의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일 개인의 말 따위로 취급한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엄중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신속히 알려드림으로써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북중관계, 한중관계의 내막을 파헤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강명도TV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동강 오리불고기를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